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귀 변수의 정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말합니다. 독립 변수의 개수가 하나이면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말하고, 독립 변수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제 영향을 받는 변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y값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반응 변수, 종속 변수, 결과 변수로 네, 그리고 영향을 주는 변수는 보통 x값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고, 설명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측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 최소 제곱법을 활용을 해서 최적의 기울기를 선정을 합니다. 측정값을 기초로 제곱합을 만들고, 그것이 최소인 값을 구하여 처리하는 방법, 즉 잔차 제곱합이 가장 적은 선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 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울기에서 실제 있는 예측값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체크를 해야 되는 실제 값이랑 굉장히 괴리가 멀죠. 네, 그래서 이런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 이제 시나리오, 즉 여러 기울기 그리다 보면은 가장 최적의 오차가 줄어드는,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네, 그런 최적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예, 바로 이 방법을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그 중요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그 주요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식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i번째 중속 변수 값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종속 변수 값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번째 독립 변수 값, 여기 보시면은 i번째 독립 변수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X선형 회귀식의 절편, 보통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는데, 이 상수항은 일반적으로 어, 그 X가 0일, 기울기가 0이더라도 항상 고정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그 Y값 표시가 되는 이 지점을 보통 우리가 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선형회기식의 기울기, 그 선형회기식의 기울기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오차항은 이 각각의 형들은 다 서로 독립적이죠. 이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기분포를 이룬다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 선형회계 분석의 가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선형성, 두문상성, 그리고 정상성입니다. 선형성 같은 경우에는 출력변수의 관계가 선형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점도,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상관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관계수가 만약에 0.99, 1에 가깝다고 하면은 이 X축과 Y축에 있을 때 우리가 섬을 찍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에 가깝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선형성이 좀 더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관계수가 굉장히 좀 낮다, 뭐 0에 가깝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상관계수를 이제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 기울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성이 좀 분명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을 표시를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은 바로 이 선형성이 있느냐, 네,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선형성 가정이 위반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차트가 현재 차트가 만약에 0과 1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x값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럴 경우에는 선형성 가정을 위반을 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던가 네, 이런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러한 이제 방법론 새로운 이제 회귀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둥근살성 같은 경우에는 오차의 분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을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이제 오차항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차항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해당되는 이 오차의 그 분포가 분산 자체가 이 분산 자체가 동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여기 해당되는 이 분포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 분산 자체가 모두 다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할 때, 적합함과 무관하게 일정할 때 우리가 네,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성은 그 각각의 오차의 분포가 전기 분포를 따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큐크 플랫이나 아니면은 샤피로 윌크 검정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계분사의 검토 사항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계 개수들이 유의미하냐라고 먼저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해당 개수의 그 t 통계량이 또는 p-value 값이 0.05보다 작으면 해당 회계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유의하다는 말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회계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최종적인 회계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해당 개수의 t 통계량과 p-value 값이 0.0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회계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사용은 이제 불가하겠죠. 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유의하다가 보면은 사용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용 회계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느냐 이 말뜻은 이 결정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수정된 결정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정된 네, 결정 계수죠. 수정된 결정 계수. 네, 그래서 수정된 결정 계수를 통해서 회계식의 그 설명력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높은 값을 가질수록 추정된 회귀식의 설명력이 더 좋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회계분사의 검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F 검정과 T 검정을 이용합니다. F 검정은 전체 회계식에 대한 모형을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다항 회계식에서는 다중 회계 분석을 진행할 때는 F 검정은 일반적으로는 다 p-value 값이 유의하게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 컬럼의 개수가 전 100개다라고 하면은 전체 100개 중에서 모든 기울기가 한 개라도 존재하지 유의하지 않는 거는 뭐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F 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각각의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T 검정을 통해서 각각 회계 개수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진행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회계식 모형에 대한 뭐 검정, 그다음 회계 개수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정관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개념은 회계분석의 결정 개수는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설명률이 좋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결정계수의 공식은 SST분의 SS 이제 R입니다. 그래서 SST분의 SSR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총 변동에서 이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에 대한 비율 이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모델의 설명력은 좋아지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회계산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정계산이라는 얘기는 회계산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이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부형을 어떤 특정한 이제 변수가 y 값에 추정할 수 있는 그 근사치에 좀 더 가까워진다,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중 성형 회귀는 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고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모가설과 대립가설은 크게 기모가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회귀 계수의 기울기는 0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가설을 세우는 거고 대립가설은 뭐예요? 적어도 한 개의 독립 계수의 독립 변수 회귀 계수의 기울기는 0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한 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다중 그 변수들이 있는데 이 분석에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뭘 이제 판단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기울기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그 기울기가 만약에 0이 아니면 당연히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을 하겠죠. 네, 다중 선형회계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F 통계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F 통계량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네, 여기 보시는 이제 화면처럼 여기 다양한 이제 식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회귀제곱합, 오차제곱합, 총제곱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 MSR과 MSE를 이제 우리가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오차제곱 평균과 회귀제곱 평균을 산출해서 그 해당되는 이제 비율을 구하면 우리가 F 통계량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통계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p-value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서 전체적인 모형이 유의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계수의 유의성. 그 회계계수의 유의성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회계에서 티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모든 회계계서의 이제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될 때 선택된 변수들의 조합으로 특정한 모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전 선형 회계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다중공성성인데, 만약에 이제 다중공성성이 문제가 되면은 정확한 회계계수의 추정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각 독립변수의 회계계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제 왜곡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중공성성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또한 그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기식을 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 팽창요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4보다가 크면은 이제 다중 공성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10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중 회귀분사의 변수 선택 방법은 크게 전진선택법, 후진선택법, 단기적 방법 이렇게 있는데 그 방법론의 이제 핵심은 이 방법론의 핵심은 결국 가장 최적의 모델 조합을 찾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변수 선택 방법 중에서 전진 선택이 좋냐, 후진 선택이 좋냐, 단기적 방법이 좋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전체 이제 다양한 회기식 중에서 네, 다양한 회기식에서 이제 이거 뭘 하는 거냐면 네, 다양한 회기식에서 가장 좋은 회기식을 찾는 거죠. 네, 네, 가장 좋은 이제 회기식을 찾는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 어,
가장 좋은 회계식을 찾기.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입문 수준의 회계 분석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고, 좀 더 이제 고급이라던가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사실 이제 회계식의 종류가 이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혹시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또 스터디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네, 그러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